안녕하세요. 라이코드 튜브입니다. 함수는 펑션으로서 뜻이 기능을 하다 또는 동작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수는 특정한 기능, 즉 동작을 한다. 변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데이터 재료를 가지고 동작을 하는 것을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 함수를 재활용을 할 수 있다. 다른 여러 군데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소어가로가 있으면 함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 함수 내에서 그 함수를 호출을 해야지만이 사용을 가능하고요. 자, 음식점 요리실에서 재료로 요리한다. 그 요리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펑션입니다. 자, 함수의 구조를 보시면 자, 왼쪽에서부터 어떤 데이터 타입 이제 돌려주는 리턴 값이 없으면 void가 되겠죠. 만약 이것이 정수다 싶으면 int, 문자열이면 string, 만약에 함수면 function, 클래스면 클래스,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조상에 보면은 반환 데이터 타입의 키워드, 리턴 값에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컴퓨터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반환하는 데이터 타입은 이런 타입이에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꼭 해줘야지 기계가 알아먹겠죠. 그리고 의무적으로 함수 이름을 적고요. 이건 name이라고 이름 적듯이 되도록이면 어떤 동작을 했었을 때는 누구나 알아먹을 수 있게끔 동사 형태로 어차피 동작을 하는 거니까 동사를 쓰든지 동사보다 상위 개념이 명사죠. 언어학상 원시 시대부터 명사부터 출발했겠죠. 그리고 소문자로 사용합니다. 이제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하고요.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볼지 모르기 때문에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문법이라기보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소문자로 쓰시고 그 다음에 캐멀 케이스나 스네이크 케이스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가로 부분에 입력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입력을 하고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이 나오고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함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입력 부분에서 거기에 변수들을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변수에 구체적인 값을 넣었을 때 그것을 아규먼트라고 하죠. 이제 파라미터하고 아규먼트는 이제 구분하시는 방법이 개인마다 연상법을 사용해서 혼돈하지 않게끔 하시면 됩니다. 상수구나 해서 아규먼트를 하셔도 되고, 변수를 상자, 박스라 했을 때, 박스에서 파하고 연결시켜서 혼돈을 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코드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명령을 처리하고 그 결과값을 되돌려주는 리턴 값을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함수 데이터 타입에 보면 여기 반환 데이터에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을 정한다. 그 반환 데이터 타입들을 보면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으면 리턴을 쓸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럴 경우는 컴퓨터에게 void라고 알려주고, 만약에 int 정수 형태라 그러면 컴퓨터에게 int라고 이야기해주고, 실수면 double, 문자열이면 string, 그럼 참 거짓이면 bool. 자, 함수를 반환하게 되면 function이라고 써주시고, 클래스의 데이터 타입을 여기다가 알려주시면 컴퓨터가 그걸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 이름에 관련해서 소문자 형태로, 동사 형태로 추천한다. 그 다음에 코드 블럭 내부에서 이것을 보통 스코프, 우리 눈으로 보이죠? 글자 형태를 그대로 보이듯이, 자, 이것을 렉시컬 스코프라고 합니다. 스코프는 우리가 저격수 보면 망원경 있죠? 그 망원경의 시야에서 보이는 그 범위, 그래서 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코프라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지역 변수 특징이 여기서 변수를 만들고 만약에 이 코드 블럭이 끝나면 소멸합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다른 데서 다시 재활용할 수 없죠. 그리고 바깥쪽에 코드 블럭 바깥쪽에 만약 사용하게 되면 그 변수를 전역 변수로 하는데 내부에서는 지역 변수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코드 블록 내부에서는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그런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다트 프로그램 언어의 탑 레벨 오브젝트나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 자 1급 객체라고 부릅니다. 1급 객체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함수가 있는데 여기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턴 값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시스템 내부에서 변수에도 대입이 가능한 것들을 1급 객체라고 합니다. 또 1급 객체의 특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메인 함수를 제가 쓰고 자 이거 메인 함수 자체가 1급 객체고요. 함수 내부에 제가 이렇게 int a 해서 12를 대입하듯이 이것을 지역 변수죠. 여기에 코드 블럭에 내부에서 설정이 됐기 때문에 바깥 부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코드가 끝나면 이 int a라는 변수는 소멸하기 때문에 garbage collect가 걷어가든지 근데 바깥 부분에 제가 이렇게 b는 뭐 12.3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메인 함수나 wb나 이 변수나 같은 대등한 입치가 되겠죠. 또는 바깥 부분에 제가 함수를 스트링 함수를 만든다. 그 다음에 speak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return 스트링이 있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겠죠. return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치시면 이 함수는 안녕하세요라는 것을 반환하게 됩니다. 또는 클래스라 했을 때도 클래스 A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 이 각각의 메인 함수나 변수나 함수나 클래스 각자가 단독으로 서면서 얘네들이 동시에 이 함수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죠. B라고 써봅시다. 그러면은 하고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12.3이라고 B를 여기 스피크의 입력 부분 파라미터에다 집어넣었죠. 자, 스피크를 제가 불러옵니다. 불러오고 그 파라미터를 이제는 파라미터를 하지 않고 거기다 숫자를 10.3이 이미 바깥에 지정됐기 때문에 뭐 다시 설정하셔도 되고요.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안녕하세요 하고 12.3이 나오죠. 자, 첫 번째는 모두가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그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입력으로도 되고 리턴 값으로도 되고 또 내부에서 변수에도 대입도 된다. 자, 이런 것들을 1급 객체라고 합니다. 자, 함수 데이터 타입의 키워드를 보시면 자,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자, 파라미터는 자, 포지션드 파라미터가 있고 옵셔널. 포지션은 위치를 말하고요. 옵션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넣은 선택이고 그 이름을 넣어서 의무적으로 표현하는 키워드가 있고 디폴트.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전에 파라미터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어떤 것을 연상하시면 되냐면 은행 직원 앞에 보면 통장과 도장을 놓는 그릇이 있죠. 그것이 바로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그 숫자를 대입했을 때 자, 그런 경우를 argument라고 하고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 제가 만약에 어떤 함수를 void say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거기에 제가 print 파라미터 라고 함수를 설정하고 그 시스템 내부에서 자, 여기에서 제가 say 함수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자, call 한다고 그러죠.
invoke 또는 call 부른다는 뜻입니다. 함수를 부르게 되면 여기에 내용물이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positioned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여기에 어떤 그릇, 은행에 있는 그 조그만 그릇 있죠? 거기에 제가 인트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집어넣고 이제 거기에 자 A를 실행을 하고 싶다. 이 숫자는 자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이제 파라미터가 됐고 여기에 아규먼트를 자 12라는 숫자를 대입하고 실행을 하시면 12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그대로 순서대로 제가 스트링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변수 이름은 name으로 하고 숫자는 12이고 이름은 name이다. 그러면 여기 빨간 줄 그렸죠? 이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으면 두 개를 그대로 다 써주셔야 됩니다. positioned 파라미터. 그러면 스트링에서 rocky라고 실행하고 그러면 이 숫자는 10이고 이름은 rocky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positioned 파라미터는 그 파라미터의 순서에 따라서 만약 이것을 제가 자리를 바꿔버리면은 여기다가 제가 name이라고 하고 이 부분에다가 A라고 바꾸게 되면 실행을 하면 자, 이 숫자는 rocky고 이름은 12입니다로 바뀌어버리죠. 자, 첫 번째 positioned. 두 번째 옵션을 뭐냐면 자, 온 상태로 돌려놓고요. 자, 이름을 제가 옵션으로 두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그리고 이제 빨간 줄 그어진 것은 널 값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널도 허용해 주세요 라고 물음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이걸 실행했을 경우에는 이 숫자는 12이고 이름은 rocky입니다. 이름은 name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12 됐죠. 그런데 옵셔널은 선택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삭제를 해도 실행은 되고요. 대신에 널 값입니다. 이름은 이 숫자는 10이고 이름은 널입니다. 자, 이게 옵셔널 파라미터입니다. 그럼 디폴트 파라미터 무슨 뜻이냐면 이름을 락키 땡땡땡이라고 해놓으면 여기는 지금 12만 적어놓고 이름을 안 했죠. 아규멘트를. 그런데 실행을 하시면은 이 숫자는 10이고 이름은 락키 땡땡땡이라고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제가 새로운 이름을 넣고 싶다. 그러면 잭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새로운 이름이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디폴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하되 나중에 변경되더라도 설정해 놓은 것을 디폴트라고 합니다. 그럼 옵셔널에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거 대괄호가 아니고 여기에 제가 중괄호로 표현한 중괄호로 표현하고 옵션이기 때문에 중괄호도 옵션인데 named optional parameter라는 의미는 이 상태에서 제가 실행을 하게 되면 10이고 널 값이 나오죠. 자, 그럼 named는 이름을 가진, 그러니까 콤마 찍고 여기 보시면 string name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name이라는 n을 치시게 되면 property 그 변수가 자동으로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제니퍼라고 쓰고 실행을 해 보시면 이 숫자는 10이고 이름은 제니퍼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걸 전체를 제가 선택으로 바꿔놓으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선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대입하지 않아도 실행은 되고요. 대신에 널 값이 들어가죠. 그리고 A는 12 그리고 name은 만들기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 숫자는 10이고 이름은 만들기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named 옵셔널이 플러트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거의 사용한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만약에 required라고 하면 얘처럼 이렇게 다 지우고 실행을 해도 실행은 되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 해서 required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때는 빨간 줄이 생깁니다. 이유는 반드시 A는 입력하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A하고 12를 대입하게 되면 빨간 줄이 사라지고 실행이 됩니다. 이제 string name 자체는 required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옵셔널로 그대로 선택하지만 옵셔널 중에서 꼭 이거는 넣어야겠다 하면은 앞에 키워드 required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임의적으로 이랬을 때 하나 둘 셋 하고 안녕하세요 라고 치시면 자, 주석은 2개죠. 그런데 3개 되면 문서에 쓰는 주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녕하세요 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문서상의 구체적 내용을 표현하실 때는 forward slash 3개를 가지고 쓰시면 문서 대신에 이제 안쪽에 메인에서는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람다 함수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은 함수라는 표시 소괄호가 있고 코드 블럭이 있고요. 자, 이렇게 이름이 없는 경우를 함수명이 이름이 없으면 anonymous function에서 익명 함수라고 합니다. 이름이 없는 함수. 자, 람다 함수는 쉽게 표현해서 이렇게 fat arrow를 사용해 가지고 코드 블럭 중괄호하고 return이라는 것을 코드 블럭 하나가 2개죠. 이것도 2개. 등호도 2개고 그 다음에 return은 화살표로 표시를 해서 그냥 한 개의 명령만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고 간편해지죠. callback 함수는 제일 쉽게 표현하면 입력 부분에 함수가 들어간 것을 callback 함수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데 통로가 하나라면 1, 2, 3, 4, 5 순차적으로 명령을 실행을 하겠죠. 그러나 그 중간에 하나의 명령이 너무 오래 걸린다거나 이제 그런 단점이 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중간 단계만 해주고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자기 역할만 해주고 사라져 버리는 역할을 이제 callback 함수라고 합니다. 순차적인 용도로 쓰이고요. 자, 이것을 대신에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캐스케이드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캐스케이드 함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확장 함수 형태로 callback 함수를 대신할 수 있고요. 자, close라고 하면 어떤 A 함수 안쪽에 B 함수가 들어있고 그 내부에 A 함수 블록 바깥에서 호출할 수 있는 B 함수. 자, 예를 들면 제가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1, 2, 3 자,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리스트하고 제가 for each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소가로에 코드 블럭이 있죠. 자, 이것이 callback 함수입니다. 자, callback 함수고 동시에 함수 내부의 함수이기 때문에 close가 되죠. 근데 이게 이제 특징이 예를 들어서 엘리먼트가 각각이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2가 들어가고 실행하고 3이 들어가고 실행하고 자, 그것을 엘리먼트에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근데 클로저의 특징이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더티 함수라고 합니다. 자, 더티 함수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작성했을 때 그 데이터들이 메모리상에 저장이 되죠. 그 중간에 자기 역할만 하고 그 결과만 돌려주고 자기는 사라져버리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함수를 통상 dirty function, dirty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dirty 함수의 용어에 대해서 아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변수로 따진다면 은행의 창구에 통장이나 도장을 넣는 작은 그릇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잠시 버퍼처럼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고 사용만 하고 역할만 하고 빠져나가 버리죠.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들을 더티 함수라고 합니다. 그 중간 역할만 하고 결과값만 돌려줘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함수를 더티 함수라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정의,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에 보셨고, 익명함수는 이름이 없는 함수를 다 익명함수로 한다. 람다 함수는 자, 간편하게 사용하겠다 하는 용도로 쓰고요. 콜백 함수는 그 입력 부분에 함수로 들어가는 이름 없는 함수, 익명함수가 들어가는 것을 콜백 함수라 한다. 그 다음에 close라는 것은 함수 내부에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코드가 블록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 다 소멸되죠. 하지만 바깥에서 다시 불러서 쓸 수 있는 그 함수를 close라고 하는데, 그래서 컴퓨터 다트 프로그램은 내부에서 그 기록들을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외부에서 사용할 때 다시 되살려내는 그런 함수를 close라고 합니다. 자, 끝으로 이름 없는 함수에서 간략하게 제가 살펴볼게요. 자, void main.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소가로에 중가로라고 표현하고, 변수에다 담을 수 있으면 1급 객체라겠죠. 1급 객체가 입력도 되고, 변수에 대입도 되고, 리턴도 되고. 그래서 VA라고 만약에 해서 이름을 짓고, 변수를 설정하기 때문에 세미콜론. 자, 이렇게 난 다음에 프린트 A를 실행을 해 보시면 close라고 되어 있죠. 메인 함수 내부에 함수가 들어있고 그 함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A를 불러오죠. 그러면 이 내부에 제가 return 값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how are you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 제가 A하고 co를 내부에 객체 내부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함수입니다. 자, 부르면은 how are you라고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함수에 대해서 자, 이것은 제가 일단은 삭제를 해 볼게요. 삭제를 하고 보기 편하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A는 결국 이 변수 A는 뭘 담았죠? 함수를 담았죠. 그래서 function이라고 클래스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어떤 아이템이라는 파라미터를 넣었을 경우에 그 내용물에 대한 아이템은 타입을 정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제가 int라고 하게 되면 얘는 int가 되고, 또 제가 되돌려주는 값이 만약에 12다 그러면 여기는 int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요거는 이름 없는 함수고, 이름 없는 함수를 A에 대입했고 변수에 대입했고, 그리고 그 타입은 함수이기 때문에 펑션이라고 A에 대한 데이터 타입 펑션이라고 적어줬고, 그 다음에 그 함수에 입력되는 그 값들이 얘가 int형 정수라고, 만약 스트링이다 하면 여기다 제가 스트링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 아이템은 스트링 되겠죠. 그리고 돌려주는 값도 12가 스트링이 되든지, 아니면 howdy라고 써고 빨간 줄이 그랬죠. 그 결과값이 리턴 값이 int가 아니고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 print A라고 하고 실행을 하시면 close라고 나오고, 그 내용물을 함수에 담아서 표현을 하시게 되면 howdy라고 나오죠. 이 아이템은 지금 hi는 이 아이템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다가 제가 아이템을 넣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아이템 hi 그리고
아이템. 자, 실행을 해보시면 howdy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템이 이 hi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됩니다. 다시 보면 자, 이루는 함수 anonymous function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함수 표현은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함수를 변수에 담을 수 있고요. 자, 변수에 담았을 때 이 전체는 펑션이죠. 그래서 바 대신에 펑션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죠. 그럼 제가 하나 더 사용한다면 function a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갔었을 때 타입을 적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이 함수가 되돌려주는 값, 리턴 값에 따라서 그 타입을 정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바 대신에 제가 스트링이다. 그러면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용하실 때는 이 A를 불러오면 그 A는 똑같이 함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중괄호가 이렇게 있죠. 얘가 이처럼 하나, 둘, 그리고 이 리턴이 우리가 화살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눈으로 보기보다는 편집기로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점점 익숙해지고 곰곰이 생각하시고 만약에 어려우시면 한 발짝 물러서서 다음에 다시 부딪히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static function이나 factory function, abstract functions 이 부분은 클래스 부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클래스 영상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